안녕하세요. 진우 스튜디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 작업실은 보시다시피 이런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아티스트이자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일산 작업실에서 다양한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도 만들고 있죠. 제 안에 들어와서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이 작품은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작품이 대부분 남자인데 이 작품은 여자입니다. 플라잉 맨이 아니라 플라잉 워먼입니다. 다리에는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작업에다 성이 처음으로 한번 바뀌어본 그런 작품입니다. 지금 제작 중인데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다음 주쯤에 충무로에 설치될 작품이고 제가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플라잉맨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유니콘이에요. 우리가 약간 상상 속에 생각하던 일종의 그 상상 속의 신화 속의 동물인데 유니콘을 작품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이 작품은 얼음 속에 갇혀있던 오랫동안 갇혀있던 매머드, 우리가 맘모스라고 하죠. 그 화석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가 보면은 이 배경이 그 얼음 속에 발견된 화석의 느낌, 그리고 하얀 색깔 뼈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색깔을 입혀서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제가 이제 현재 제 작품들을 아주 되게 정교하게 용접하고 이제 정교한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티그 용접기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제 작품들을 아주 섬세한 용접들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런 작품들도 이제 용접하고 깎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지금 제작 중인 작품들도 있고 완성을 한 작품들도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밤마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가 이제 아침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플라잉맨 시리즈들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음악을 담당한 친구고 얘는 방패를 만들어서 그 3조건 마크를 달아놨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든가 다양한 균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악당을 무찌른다고 할까요? 방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무기보다는 방어 수단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공작 기계 작품에서 이렇게 그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구고 얘네들은 저기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용접 기계하고는 또 좀 다른 성질의 기계들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저기 우리 배하고 플라잉맨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속에 있는 그 이 빛이랑 같이 연동되어서 센서의 동작 감지 센서에 의해서 빛이 발광을 합니다. 원래 이제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지금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전시 중인 작품인데 재밌게도 이제 그 미술관에서 제 드로잉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작품들이 완성도 있지만은 제작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에서도 제 작품의 드로잉을 보고 이렇게 중심으로 포스터를 만들어 주었고 지금 저 위에서 아까 봤던 유니콘이라든가 저런 작품들을 위한 최초의 드로잉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동물 같은 경우는 동물을 해부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뼈라든가 근육의 구조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제 작품을 구성을 해서 실제 그 어떠한 동물이나 사람이면 인체의 비례라든가 구조를 보고 만드는 거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매머드를 초창기에 제가 드로잉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플라잉맨은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리즈입니다. 여기 팔이 빠져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직접 제가 칼라를 페인팅하기 위해서 이제 분해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마치 그 조립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다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팔이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이제 어깨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재 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과 양식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냥 얘기를 한 번씩 던져보는 그런 드로잉인데, 사실 이게 제 작품에서 거의 한 7,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어린 학생들이나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고 그린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드로잉을 많이 해보라고, 단 어떠한 형식과 양식과 어떠한 틀 속에 갖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 저기서 보면 자동차가 수족관, 자동차 엔진 대신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와 기계가 같이 공존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움직임과 위에 수초가 있는데 얘네들이 합쳐져서 자동차한테 에너지를 주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다시 이 물고기한테 주고,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태권브이가 있는데,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태권브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 태권브이는 제가 좋아하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태권브이와 이카루스를 합쳐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태권루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새 같기도 하고 타조 같기도 한데 제 식대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참고로 이 작품은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공구들을 이런 식으로 이 플라잉맨을 조립하거나 뭐 할 때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구를 사용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드릴 종류나 그다음에 소켓, 그다음에 드라이버도 이제 종류별로, 길이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뭐냐면 제가 플라잉맨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 때 쓰고 남는 재료들이나 또 다시 사용하기 위한 재료들을 이제 모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사이즈를 10mm부터 뭐 20mm, 30mm, 40mm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놓는 이런 곳이고, 제가 이제 이게 플라잉맨의 프로펠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위한 부품들을 쌓아놓는 일종의 그냥 저장소 혹은 뭐 은행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공간은 지금 현재 플라잉맨 시리즈를 도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장을 위한 그런 페인트라든가 스프레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화학 제품을 모아 놓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 플라잉맨들을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플라잉맨의 프로펠러인데 되게 다양하게 색깔이 이제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지금 작품들은 서로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호환이 가능합니다. 쟤네들 얼굴을 서로 교체할 수 있고 좌우 팔을 교체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옷을 갖다가 계절별로 바꿔서 입듯이 저 플라잉맨의 모든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컬러와 원하는 형태로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접혀지기도 하고, 원하면 이렇게 풀면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또 원하면 이렇게 조립 가능하고, 혹은 여기 있는 다른 색깔을 바꿔서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플라잉맨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요 설계를 할 때 이런 공차까지 다 계산을 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된 것은 소위 말하는 샌딩 작업, 그리고 폴리싱 작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광택이 나게끔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관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팔이 실제로 움직이고 손가락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도 되고 혹은 좀 이런 식으로 펴지기도 하고 접혀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공구들 용접할 때나 철판 판재를 갖다가 이제 용접하고 뭐 볼팅하고 할 때 잡아주는 그런 바이스 종류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글라인더인데 철판을 우리가 가위로 오리듯이 철판을 자르고 부실 때 사용하는 그런 공구들. 그래서 이런 글라인더가 이제 종류별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제 철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이제 글라인더 날이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얇은데 얘네들이 플라잉맨을 제작할 때 저 얇은 철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 자르고 난 뒤에 얘네들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훨씬 더 부드럽게 갈아서 우리가 맨손으로 만져도 될 만큼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는 그런 글라인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데군데 재밌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센서입니다. 또 다른 작품들이 작동되고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센서를 요 집 속에다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작품들 중에서 나무로 작품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무를 자르고 부실 때 사용하는 목공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나 어디 밖에 나가서 작품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글라인더인데 얘는 이제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품들, 공구들 중에 하나고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치타예요. 그러니까 실제 치타의 사이즈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이 치타 종류가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치타를 평균치해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2m가 좀 넘고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TV에서 보면 실제로 치타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덩치가 평균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작은 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꽃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빛이 나옵니다. 일단 제작 중인 작품인데 이제 꽃잎이 이렇게 열렸다 펴졌다 하면서 위에 작품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만드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제 작품은 움직이는 작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지금 현재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제 희망은 비행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전기나 역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것이 지금의 제 작품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회화를 전공하고 그림으로 그렸던 것이 제가 이제 자동차나 기계를 만듦으로써 그 두 개가 자연스럽게 이제 합쳐진 거고, 지금은 작품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한지로 만들어서 아주 가볍게 만든 거예요. 실제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작품인데 재료에 있어서는 철뿐만이 아니라 나무나 뭐 종이, 어떠한 재료로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까지 오는데 걸렸던 시간은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서로 제가 한 3년까지는 계속 그림만 그렸었어요. 만들기는 따로 했고, 그 두 개가 합쳐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이 좀 넘었고 15년 정도가 된 것 같고,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작품까지 오는데 걸렸던 시간이 또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공과대학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기계를 만드는 다른 산업체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혹은 그러한 것들이 제 작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제가 작품을 하면서 디자인했던 거나 내 생각들이 기계를 만드는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기계를 만들 수 있는데 크게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그 두 개가 서로가 이제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라는 말이 상당히 좀 폭넓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기심 천국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들이 참 많은데 그 호기심이 있으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궁금한 거잖아요. 그 궁금한 것을 계속 담아두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세라고 할까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학 쪽의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화학 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생물학 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호기심이 없으면 저게 왜 저럴까라는 궁금증이 없어지거든요. 때문에 저는 예술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은 호기심, 이 궁금증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나중에 육신이 다 썩어버리고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만 이렇게 가져오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금속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었는 이 플라잉맨 시리즈는 사람이 죽더라도 소프트웨어인 그 뇌를 그대로 가져와서 몸만 다른 재료로 의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로봇을 디자인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 보여지는 하늘이나 혹은 땅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곤충이나 혹은 뭐 식물이나 이 모든 것에서 모티브를 받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에서 받는 건 없고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가 되든 비행기가 되든 동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제 작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이고 그 작품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이것을 만들어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는 가장 성과는 생각했던 상상을 이제 실현해서 구현했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저한테는 보람 있고 성과가 있고 또 주변에서 같이 제가 만들었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 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작품이 기계고 로봇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최첨단일 수도 있고 딱딱한 이미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드로잉에서도 보면 기계하고 자연이 이렇게 같이 하이브리드가 돼서 제 작업에서 굳이 큰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 기계의 이런 공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살고 있고 사람 옆에는 로봇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라는 큰 환경 속에 인간과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인간 기계는 사실 그 다음에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나가 된 작품으로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의도지 뚜렷하게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기보다는 김진우라는 사람은 작품을 자연, 인간, 기계를 혼합해서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왜 저럴까라는 보는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작업실을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탱크를 만들 겁니다.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전기 탱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이 되면 오셔갖고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정확히 이름은 진우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와서 과학이 되든 미술이 되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우 스튜디오를 구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